Standard output. FM. 스탠다드 아웃 95번째 라이브? 라이브가 중요한 건 아니고 95번째 로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총섭님. 이게 너굴님이 안 계셔서 첫 시작이 어렵네요. 원래 너굴님이 항상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맞아요. 그럼 네. 시작하기 전에 저 뭐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라이브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갑자기 라이브가 됐어요? 라이브는 좀 더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긴 했습니다. 네. 네. 갑자기 라이브여서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돈 벌려고 네, 뭐 4,000시간 그것도- 채워야지 광고 달 수 있어서 라이브로 때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했었을 아. 때 저희가 모르는 거를 또 이렇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라이브가 좀 더 재밌더라고요. 채팅으로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채팅으로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너굴님이 안 계시긴 한데 너굴님이 이제 조사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주간의 IT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져서 저희가 다 모여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각자 계신 분? 네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저희 방송의 특징인데 저희는 일단 노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노션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방송했을 때 노션 이제 한글 버전이 나오고 나서 제일 불편했던 게 저 할 일 목록을 칠 때 이렇게 슬래시하고 할 일 목록이라고 한글로 쳐야지 됐었거든요. 기존에 우와. 이렇게 투두라고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투두라고 치면 안 되고 저 실제 한글이랑 동일하게 해야지만 그게 됐었는데 그게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바로 업데이트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날 아마 업데이트가 됐을까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노션 때문에 되게 야.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것보다 저희 지금 충격적인 건 얘기하세요. 네.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개발자 문서를 컴플런스나 다른 걸로 옮겨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자분이 노션만 아니면 된다고 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오늘 컴플루언스 쓰는 것 때문에 셋업하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개발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사우루스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크다운으로 만드는 거. 네. 그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라서 다시 위키를 컴플루언스 한다 그러니까 노션만 아니면 될 것 같다고? 반기는 분위기군요. 네. 저도 근데 노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오늘 컴플루언스 오랜만에 예전에 네이버 있을 때 이후로 한 7, 8년 만에 써보는 건데 어때요? 에디터가 우선 아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에디터가 그냥 일반 텍스트 에디터가 들어가고 미리 보기 같은 걸 따로 했어야 됐잖아요. 네. 실제 보이는 화면하고 달랐잖아요. 마크다운처럼.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냥 노션 에디터처럼 다 바뀌어 있고 슬러시 명령어에서 무슨 타입 넣는 것도 똑같이 있고 심지어 거기에 구글 독스처럼 실시간으로 상대방 커서가 보여요. 편집할 수 있고 정말요? 실시간으로. 네. 그동안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느린 건 여전히 약간 느리긴 한데 그것만 해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노션이랑 똑같은데 엄청 많아요. 템플릿이.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회의록 템플릿 딱 고르면 참석자 고르고 아젠다 고르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 밑에 고르는 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네요. 전 회사에서 계속 컨플루언스를 쓰고 있긴 한데 일단 좀 많이 느리고요. 그리고 컨플루언스 쓰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모든 문서와 도구는 다 마음에 안 든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베어가 잘 만들었구나. 그래도 컨플루언스 쓰다 보면 포맷이 되게 자주 깨져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거 좀 깨지는데 근데
노션하고 컨플루언스하고 모바일 앱 둘 다 있는데 모바일 앱만 봤을 때는 어떠세요? 컨플루언스 모바일은 못 쓰겠고요. 콘플루언스 아, 모바일 그래요? 앱이 있어요? 네, 다 와. 있어요. 지라도 제가 있고 이제. 제가 쓸 때는 제가 그때 한 3일 쓰다가 지웠거든요. 웹으로 봐야겠다. 음, 이게 뭔가 검색도 어렵고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한국어? 저는 어쨌든 회사에서 영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 문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음, 그럼 모바일이랑 원하는 순서대로 상관없지 나오지 않나요? 않고요. 아, 그건 그렇네요. 근데 근데 뭔가 노션이 더 안 모바일, 나오지 않아요? 검색은? 노션은 그거보다 더 짧게 썼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션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 개인적으로 노션을 쓴 적도 없어서. 음, 근데 모바일도 제가 아틀라시안한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만은 같은 버튼을 눌렀는데 다르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누른 버튼 순서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약간 그게 약간 모바일에서도 좀 그런 것 그렇고, 그렇군요. 그쵸.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노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셔도 제 생각에 3년쯤 지나면 아틀라시안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그건 수 있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도 지금 다 네이버나 네. 카카오에서 컨플루언스 써본 분들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대비 노션 봤을 때 이제 컨플루언스 너무 개발자 친화적이지 않아서 애초에 툴 자체가. 근데 컨플루언스 모바일 지금 잠깐 켜봤는데 별로네요. 좀 그냥 되게 지라든 더 하고요. 좀 되게 그래요. 근데 그럼 설치형으로 쓰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설치형 그럼 아니죠. 그럼 더 느리겠군요. 그래도 뭐 관리 안 해도 네. 되니까. 그쵸. 사실 근데 이게 저희도 뭐야? 관리할 수 없어서. 날아갔어. 마지막에 출판 안 눌렀더니 날아갔구나, 컨플루언스는. 뭐 저장 그건 뭐 드래프트로 남을 운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어디에서 저는 운이 사진하시는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 그래서 실시간 전 불평 여기 뭐 아틀라시안 직원 안 오겠죠 뭐. 왔으면 뭐 좋겠는데 좀 들어라. 와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쵸. 갈 일이 없으니. 저는 노션도 좋아하고 아틀라시안도 좋아합니다. 베어 좋아하시잖아요, 베어. 베어 더 좋아하죠, 맞아. 당연히. 변절자 같은. 좋아하는 거의 차이지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음. 어필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 또 네. 다음 소식. 저희 회사 홍보 좀 해주세요. 무슨 홍보해드릴까요? 제가 슬랙에 링크 아틀라시안 남겼는데 씁니다. 다음 주에 개발자 채용 행사 하는데 슬랙에 링크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네. 화면 공유를 끄고? 네, 화면 공유 꺼야 돼요. 페이스북 뜰 거라서. 아니면 그 캡처해서 구글 슬라이드에 넣은 다음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해주실래요? 중간쯤에?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우선 다른 거 먼저 하죠, 그러면. 네. 그 노션 먼저 하고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노션 업데이트 얘기인데요. 노션에서 여러 계정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한 계정을 몰아서 초대를 해서 쓴다던가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그아웃 하지 않고 여러 계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안 돼가지고 엄청 막 개인 계정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쵸, 계정을 약간 꼬이고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맞아. 부분도 이번 업데이트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별로 이렇게 노션 업데이트 소식에 이렇게 반겨하시지 않네요. 엄청 편해진 건데. 여기 왜 이게- 저는 표정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이 주피터북이라고 새로운 주피터북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기존 게 어땠는지 잘 몰라서 이제 새로운 게 어떤 게 있나 위주로 좀 찾아봤더니 일단 뭐 디자인 자체가 전 거보다 좀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거 정확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퍼블리싱 버전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네요. 네.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퍼블리싱처럼 왼쪽에 노트북이니까 얘기하세요. 원래 노트북이었으니까 뭔가 메모처럼 막 남겨놨던 것들을 이제 왼쪽에 이제 카테고리처럼 컨텍스트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럴 수 있게 나온 게 북인 것 네. 같은데요. 뭔가 좀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책 같은 느낌이 네. 더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봐서 노트북으로 작성한 걸 북으로 퍼블리시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노트북이랑 같네요. 완전 별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좀 보완하는 성격의 약간 그 특징도 적어 놓으셨잖아요. 보면은 라이트 퍼블리케이션 퀄리티 이제 콘텐츠 인 마크다운, 약간 마크다운으로 출판물 수준의 퀄리티 컨텐츠를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밑에 맞아요. 것도 주피터 노트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네네네. 네네. 그래서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되게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블로그 글을 쓰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약간 국어의 확장판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런가 보네요. 노션 대신 이거 쓰고 싶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쓰세요. 네,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쓰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채팅에도 노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회사 그러게요. 문서 외에는 노션을 잘 안 쓰신다고? 이게 음, 뭐 때문에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션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영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점점 안 쓰게 되신다고. 근데 이거 다 영어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섭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피터북에 저도 그냥 그 기사를 보고 정리한 건데 스택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전에는 지킬, 루비의 지킬을 썼었는데 아마 파이썬의 스핑스 요걸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럼 원래 있었던 건가 보네요.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너굴님이 링크를 남겨주실 때 나균님이 잘 아실 거라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잘 몰라요. 조각조각은 뭐 좀 설명을 할 수 있긴 한데, 스핑스? 저게 이제 파이썬의 문서와 도구였던 걸로 알고 있고, 지킬은 이제 루비에서 많이 쓰던 그 블로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교체한 게 아닐까? 왜 지킬을 썼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지킬은 그러니까 저도 루비인데. 기존에 지킬을 썼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음. 갈아탄 거예요, 스핑스로. 네네네. 그리고 또 남겨주신 게 이거는 아까 그 주피터 북하고 또 별개인 것 같은데 익스큐터블 북 프로젝트라고 뭔가 오픈소스로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좀 아시는 거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 네. 글을 적어주신 분이 오셔야 원래 보통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되게 오늘 남해 어렵네요, 쪽에서 오늘. 휴가 중이셔가지고 네. 그러면 요 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익숙한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하시코프 테라폼에서 그 테라폼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티어가 추가되었다고 하고 이제 비즈니스 티어답게 바로 이제 SSO 추가되고 그리고 이제 오딘 로그 그리고 잡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SLA가 더 강화됐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역시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게 바로 옥타를 이용해서 SSO 로그인 하는 샘플을 바로 밑에 붙여놨어요. 역시 옥타 좀 생각이 들고. 낙견님 빨리 옥타 주식 퍼 이야기하지 말고 사시라니까요. 안 돼요. 옥타도 너무 높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딴 얘기라서. 네네. 딴 얘기예요. 근데 옥타가 약간 그런 것 같긴 해요. 원래 SSO 표준이 뭐 사물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요즘에 다른 엔터프라이즈들끼리 연결할 때 사물이나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 옆에 예시로 옥타나 뭐 원로그이나 이런 서비스 이름을 적는 것 같아요. 점점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사실 이것도 그냥 뭐 표준을 쓴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표준을 쓰는 걸 거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다 그 표준으로 연동이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얹은 거죠. 옥타 통해서 다 관리되는 이제 솔루션을 올려놓은 거라서 저희도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써봤는데 실제로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흐름이 좀 깔끔해서 좋은 건가요? 어떤 그 경험, 그쪽에 사용자 좀 경험. SDK 같은 걸 잘 해놨어요, 옥타가. 음, 심지어 사용자 로그인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귀찮으면. 잘 해놓기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옥타가 약간 통합 솔루션이라서 얘네 자체가 약간 회사의 업무용 툴을 다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업무 포탈 같은 느낌으로. 음, 나중에 좀 큰 회사면 그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단순히 SSO용이라기보다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이걸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음. 음. 네. 충섭님 이거 다시 껐다 켜주세요.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저희 회사 거 넣었는데. 아, 나갔다 들어와야지 일단. 바로 다음 안 보이나요? 혹시? 보였나요? 네. 아, 네. 보입니다. 이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 요즘에 원래 채용 행사를 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채용 세션 같은 거를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라이브로 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기 계시는 낙교님이 저희 회사 SRE 팀에서 하는 일도 설명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저기 페스타 링크 있으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반이에요. 많이 봐주세요. 이것도 방송 나교님하고 네. CP님이 다 세팅하시나요? 이건 낙교님은 또 귀찮다고 안 하실 것 같고 저기 공유해주신 김동현님이 나름 집에 저분도 세팅은 돼 있는데 잘 안 해서 그렇지. 아, 방송 세팅이요? 저분이 그거 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동시 송출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그때 리스트림 쓰려면 좀 힘들었잖아요. 네. 레이턴시가 오래 걸려서. 네네. 근데 김동현님이 자기가 집에서 엔진엑스로 멀티 스트림 하는 거 해봤다고. 아, 그걸 쓰나요? 네, 엔진엑스 설치해서 해보겠다 그러셔가지고. 또 다른 어떤 방송 시험 무대가 되겠네요. 맞아요. 저거 나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해보려고요. 회사 걸로 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그 메인 방송은 라운지에서 하고 그 특파원 부르는 것처럼 한 분이 페이스타임으로 회사 사무실 구경해 주는 거 해보겠다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교님 SRE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써 있군요. 하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제 링크는 채팅창에도 올려놨어요. 따로 쇼노트에도 공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거 우리 공개하기 전에 하겠는데요? 네? 공개 빨리 해주셔야죠. 다 공개해 주세요 한 번에. 그 신사임당 공유하고 그대로 안 하시잖아요. 오늘 지금 이거 딱 끝나자마자 앞뒤 편집하고 그냥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 반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아까 컴플런스 회의록 날려먹은 거 네. 다른 분 크롬 브라우저에 남아있어가지고 퍼블리시 눌렀대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 거에 남아 있을 수가 있죠? 둘이 동시에 편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면을 보면 꼭 노션처럼 자동 저장되는 느낌이라 아무 생각 없이 닫았더니. 그러게요. 자동 저장 옵션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간 소개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너굴님이 아마 그 개인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재밌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근데 저도 보니까 내용이 그냥 좀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거의 모든 CPU가 모바일 쪽 들어가는 거는 지금 ARM이 거의 장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저 리스크 V라는 기반의 어떤
CPU랑 이제 메모리랑 다 합쳐져 MCU가 있는데 그쪽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중국의 CPU 시장을 장악한 영국의 암사에 펀치를 한 방 날렸다고 하면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속이 쓰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뱅크가 엄청나게 비싸게 암을 샀잖아요. 그 암을 사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암이 더 쭉쭉 뻗어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휴대폰 CPU의 대부분을 이제 공급하니까요, 암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은 모든 스마트 장치에 저 암이 보급될 거라고 했었는데, 요새 또 미국이 중국의 제재를 엄청 이제 가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소프트뱅크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또 영국 암사에 압력을 넣어서 이제 중국 기업의 CPU를 공급하지 말라고 이제 미국에서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암 대신에 저 리스크 V라는 오픈소스 CPU를 한창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이제 발전을 한 것 같고, 뭔가 고성능 인공지능 칩도 개발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범용 찾아봤어요. MCU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처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 CPU, 저 MCU를 가지고 뭔가 네.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단순한 어떤 계산기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PC 수준의 뭔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CPU, MCU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쪽에서 되게 사용하기 좋은 거라고 하고, 보니까 기가 디바이스라는 데서 저걸 하는데 $1래요, 저 MCU 자체가. $1 뭔가 너무 싸지 않나요? 네. 근데 뭐 라즈베리 파이도 그 정도니까. 뭐 그렇긴 한데 거기 들어간 핵심적인 MCU를 이제 오픈소스에 이제 중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기사 링크를 해주셨는데, 차이나가 중국에서 리스크 V를 가지고 이제 암 프로세스를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뭔가 꽤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금 이야기한 리스크 V MCU를 파는 또 사이트 링크를 주셨는데, 가격이 이제 $1.49에서 $5.49 사이로 엄청나게 저렴한 저 MCU 자체를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건 진짜 연구용 수준이라 실제 애플이 최근에 뭐 암으로 넘어간다고 한 거나 이런 거랑은 좀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뭔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기도 큰 시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도 원래는 암 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저가의 리스크 V가 퍼지면은 약간 그 암 쪽을 생각하던 사람들은 좀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근데 같습니다. 원래 암은 옛날부터, 이런 작은 디바이스는 옛날부터 암 썼고, 고성능 시장이나 이쪽이 인텔 쪽 쓰다가 최근에 다 고성능 시장도 넘어가니까 그 소뱅 그분이 인수해가지고 인공지능도 할 거고 막 최근에 판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 30몇 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해서 엔비디아가 막 산다 그랬는데 이러면 엔비디아 갑자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그래서 이쪽 시장도 뭔가 좀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인텔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텔이 못하면서 갑자기 이것저것 난립하고 좀 그렇게 되는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인텔이 다 못한 지배적으로 것도 하다가. 있고 구조적으로 애초에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인텔이 만들던 그쪽 프로세서 세상은 단일 프로세서가 좀 센 거고, 암이나 이쪽은 약간 병렬로 처리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 병렬 처리도 많이 하고 클라우드 되면서 그렇잖아요. 네네. 멀티코 이런 게 좀 대세되고 저전력에. 그죠. 저전력이 또 세죠. MCU는 좀 찾아보니까 뭐 CPU 같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약간 뭐 작은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뭐 주변 기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CPU는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없잖아, 이거 하나만으로. 근데 얘는 그냥 그거 자체로 램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단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사물 인터넷 같은 데 적합한 그런 음. 것 같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합니다. 아, 프로세싱이 아니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붙어 있는 옆에. 근데 아까 그 페이스북 글 쓰신 분이 어떤 의도로 적으신, 제가 MCU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뭔가 IoT에 그렇게 대단한 CPU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계가 일단 작고 무엇보다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 들어간 CPU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의 대체품 같은 거로 보면 이것 때문에 암이 흔들릴까는 좀 물음표네요. 이게 모여서 어떻게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흔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도로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쪽 어떤 시장이 하여튼 뭐가 있겠죠. 이거 써주신 분이 없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 하니까 재미없는 거. 그러게요. 뭔가 신나서 다음은 얘기를 하기가 힘드네요. 좀 알만한 얘기입니다. MS가 오픈소스 관련된 웹사이트를 런칭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요새 그래도 되게 오픈소스 많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게 뭐 VS 코드 유명하고 .NET 코어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윈도우 쪽은 뭔가 파워토이즈랑 윈도우즈 터미널 이쪽이 이제 오픈소스로 풀려가지고 되게 이제 MS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잘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주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웹사이트를 런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모아서 소개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GitHub으로 다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처음에. 네. 대충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느낌이 나는 오픈소스 홈페이지입니다. 되게 그러게, 진짜 MS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MS-스럽네요. 게 그쵸? 저기 오른쪽에 16개의 칸에 밑에서 맨 밑에 저 남성분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MS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쿨해 보이는 디자인이긴 한데 역시 MS의 느낌을 버릴 수 없는. 네. 근데 보통 이런 사이트는 다 IO나 다 대부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opensource.microsoft.com이네요. 그렇죠. 포기할 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만든 거다 이거니까 뭐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개발자 도메인을 쓰잖아요. 대부나 IO 같은 그걸 안 쓴 것 같아서. 아니죠, 다 닷컴 쓰잖아요. 페이스북도 developers.facebook.com, 애플도 developers.apple.com 이러잖아요. 그래요? 네, 개발자 그럴걸요? 사이트 다 자기 메인 도메인 앞에 developers 써요. 근데 디벨로퍼스랑 오픈소스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페북도 똑같네. opensource.facebook.com이네. 그래서 아이오는 뭔가 다른 이유로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링크 들어가 보면은 그냥 다 소개 같은 게 나와 있고 뭐 어떤 오픈소스 하고 있고 뭐 블로그 얘기, 뭐 잡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중에서 그냥 오픈소스 아까 이야기한 뭐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건 아는데 뭐 이런 시스템 아이콘 이런 것도 오픈소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봤을 때 좀 아기자기한 게 이뻐 보여가지고 한번 추가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오픈으로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가. 그래도 그 누구죠? CEO? 사티아 나델란이었나요? 나델란님이었나? 근데 그분 오시고 나서 좀 완전히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MS가.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오픈 쪽으로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또 그쪽에 돈이 되니까 어차피 이제 돈을 예전처럼 소프트웨어 팔아서 버는 시대가 아니라 클라우드나 이쪽에서 돈 버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픈 소스를 막 밀어도 거기서 돈이 안 나오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AWS나 이쪽이 너무 큰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 이거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 같은 걸 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 고용하기가 쉬워졌는데 MS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크게 개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 이런 이미지가 방해가 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런 거에 좀 더 박차를 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쵸. 이미지가 단넷은 너무 안 원래 좋았으니까. 오픈소스였어요? 네? 아니죠. 오픈소스 아니었죠. 근데 지금 바뀐 거죠, 오픈소스로. 그쵸. 네, 신기하다. 아마 단넷 코어, 오픈소스가 됐어요? 네, 단넷 오픈소스라고 코어,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단넷 코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단넷 자체 페이지인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단넷 자체 페이지에 그냥 여기 안 오픈소스라고 써 보여요. 있거든요. 공유가 안 돼서.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써 있어서. 단넷이 오픈소스네? 단넷 오픈소스 했잖아요. 그때 발표하고. 어, 그러니까 원래 모노라는 프로젝트로 막 네네. 블랙박스에 있는 거를 막 구현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때 사티아 나델라 오고 몇 년 안 돼서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더 이상. 음, 리눅스 버전 나오는 게 핵심이잖아요. 단넷 오픈소스 하면서 네. 리눅스에서 혹은 맥에서 돌 수 있게 단넷 프레임워크가. 네네. 근데 그쪽에 아직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단넷 코어 나오고 나서 이제 어쨌든 맥에서도 돌고 리눅스에도 돌긴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쪽 기술 서비크라님은 좀 좋아하시는 쓰시나요? 분들은 네? 단넷 코어 좀 쓰시나요? 저희 회사에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 근데 뭔가 써보면은 기술 과거형이네.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데 저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해야지 생산성이 제일 좋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건 이제 윈도우를 또 써야 되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약간 좀 벽이 있지 않았나. 아, 그걸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소식이 있었고, 슬라이드 쉐어가 스크라이브드에 인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슬라이드 쉐어가 그러니까 MS에 있었 아니 처음에 어디서- 링크드인 네. 그리고 그 링크드인 자체가 이제 MS에 인수가 됐다가 이제 스크라이브드라는 데서 이제 슬라이드 쉐어 그러니까 MS가 판 것 같아요. 스크라이브드에. 스크라이브드 서비스 아시나요? 근데 몰라요? 검색해봤는데 일단 스크립트라고 읽는 것 같고요. 음, 그냥 스크립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러는 것 같고 전자책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전자책 팔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전자책이랑 그러니까 오디오북 이런 거 음. 쪽으로 많이 잘 나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 타이틀이 오디오북, 매거진, 시트 뮤직, 이북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쉐어가 쓰면 약간 좀 그 한글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약간 좀 별로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요새? 거의 한 20년 전 디자인에서 안 바꾸니까 기능도 안 바꾸고 맞아요.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발전이 있어야 거의- 되는데 거의 20년 될 것 같아. 발전이 없잖아 진짜. 그 인수하고 나서부터 뭔가 발전이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래도 그건 있잖아요. 스피커 덱보단 잘했잖아요. 스피커 덱은 검색도 안 걸리고 그냥 좀 예뻐서 써보려고 하면 사실 서비스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스피커 덱도 처음에 나올 때 혁신적이었는데 기더빈가 인수돼서 그러다 발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져 나왔잖아요. 독립해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래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게 이 슬라이드를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보거든요. 그 딱 집어서 그래서 그 여기 어디야 슬라이드 쉐어가 잘했던 게 텍스트 전체를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검색에 좀 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죠. 맞아요. 슬라이드 쉐어가 검색 결과에 좀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아닌가요? 안 나오죠 잘. MS에 인수되고 구글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요? 그런 건가? 왜 사는 거지 이거?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얼마에 사는지는 안 나와 있나요? 기사에서는 가격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했어요. 가격은 안 밝힌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흐름 아, 자체가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이재영님이 채팅으로 사파리 북스 같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스크라이브드가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밀리의 서재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맞아요. 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음. 네,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보니까 정액제가 있네요. 그 월별로 한 네. 10만 원 내면은 무제한 볼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써 여기도 있네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책계 넷플릭스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넷플릭스랑 아니요, 비교해보면 그냥 여기 밀리의 서재라고. 한데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 그래 써 있어요. 넷플릭스 스타일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스타일. 근데 원래 그거 이게 아, 얘기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 양보하겠습니다. 원래 그 뭐지? 스타일이라는 게 물론 저 아무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짝퉁 구분할 때 모모 ST나 모모 스타일 쓰이 짝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런 넷플릭스 스타일하면 느낌보다는- 넷플릭스 짜가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영역이 다르니까 얘는 이제 책하고 음. 오디오북이 네네. 영역이라서. 이게 막 전자책 나오고 할 때 한창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도 꽤 관심이 있는 게 개인 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출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슬라이드 쉐어 컨텐츠라고 보고 그냥 출판을 해주겠다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읽어주는 거죠. 아니면 인프런처럼 누군가가 막 강의를 해주고. 근데 그게 잘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네, 왠지 그 전략인 것 같은데 이 슬라이드 쉐어의 많은 데이터를 원래 하고 있던 이 이북과 오디오북에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게 제일 잘 되는 게 이제 뭐 그 여행 관련된 블로그 모았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뭔가 생각날 듯 하다가 안 나가지고. 예, 네. 그거 이거 뭐였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기억하기로 저 스크라이브드가 저런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PDF 같은 거 올리고 공유하는 막 그런 사이트였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옛날에 처음 네네. 시작할 때요? 그래서 슬라이드 쉐어랑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 보면 좀 딴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뀐 건지 원래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모질라 해고 관련돼서 그때는 이제 그냥 모질라가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냥 해고를 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이제 비영리 재단 모질라가 재정 문제로 대량 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MDN 관련된 팀도 이제 해고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버전인 파이어폭스의 새 엔진인 서버 팀도 이제 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 쪽이 오픈 소스인데 거기 깃허브에 이슈가 또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여기 잠들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슈를 이렇게 올렸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저 엔진은 빛도 못 보고 접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게 어쨌든 넥스트 엔진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결국 파이어폭스에 탑재가 되기 전에 지금 좀 해고가 되는 느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본 도입됐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무 오래 개발했어. 적용도 못하고. 그러네요. 빨리 적용했어야지. 그리고 그 나교님이 그때 모질라가 돈 되게 잘 번다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매출액이랑 이런 거. 6천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때.
그 매출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어요. 구글. 구글이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이분 글은 전에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일하시던 분이 뭔가 작성하신 글 같은데 보니까 저 수입의 대부분이 그 파이어폭스의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하는 대신에 받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이제 저렇게까지 매출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역설적인 게 크롬의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저 돈이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수익은 버는데 또 구글 쪽에 크롬이 잘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근데 그게 결국 지금 크롬이 점유율 올라가면서 코비드까지 터져서 같이 이제 악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 쪽으로 해서 지금 저 해고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있는데 저기 이제 해고 당하신 분들 있으면은 자기네가 채용하겠다고 막 올리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올린 사이트 그 회사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런데 근데 지금 트위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뭐 서브 쪽 팀이 날라갔다거나 MDN 뭐 거의 없어질 거라든지 그게 아마 내부 있었던 분들의 증언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MDN 쪽에서는 또 공식 트위터에서 올린 게 자기네들 없어지지 않는다고 뭐 팀 몇 명 좀 작은 팀이 됐지만 남아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좀 아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좀 힘든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좀 정보가 혼재돼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지금 모질라 쪽 CEO 분을 엄청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다 자른 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막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쪽은 이런 라이프보트 같은 게 좀 신기하잖아요. 저게 지난번 에어비앤비 맞나? 거기도 이제 해고 소식 나왔을 때 또 저런 식의 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뭔가 그냥 미국은 이제 해고가 워낙 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음날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영향이 좀 있나? 그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저런 거 없었는데 엔지니어들은 원래 해고돼도 다른 데 쉽게 가니까 굳이 저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잘 저게 모르겠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한두 명 때문에 라이프보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막 팀 단위로 고용을 한다거나 어쨌든 되게 좋은 인력을 빨리 단시간 안에 많이 구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저런 식의 시스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승호님이 적어주셨는데 러스트 팀도 독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재영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2013년에 피봇했대요. 그러네요. PDF 공유해서. 남현님 말씀이 맞았어요. 전 이걸 고인물이네요. 알고 완전.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고인물이야, 고인물. 인터넷만 하는 것 같아. 네. 여기까지 준비한 게 이제 너굴님 준비해 주신 거고 저도 몇 개 좀 이제 찾아보다가 오늘인가요? 어젠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그 큐브콘 이제 날짜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인 것 같아요. 큐브콘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콘 2020 유럽. 이게 유럽이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버추얼인데. 네. 그 버추얼 컨퍼런스를 이제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뭔가 좀 자료가 잘 안 나와서 제가 본 몇 가지는 레드햇하고 이제 아르고 CD가 이제 뭐 파트너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아르고 CD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레드햇이 약간 좀 엔터프라이즈 쪽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로 좀 아르고 CD도 좀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타노스라는 거를 이제 인큐베이션 레벨로 어셉트 했다라고 하는데, 이 타노스가 뭐 하는 건지 봤더니 그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 뭐죠? 모니터링 프로메테우스 이런 쪽이 보면은 로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타노스를 쓰면은 굉장히 그거를 양을 획기적으로 좀 줄여주고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뭔가 다운 샘플링 해주는 거에 좀 좋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 모르겠어요. 서버를 제가 반으로 알기로는 날릴 걸 기대했는데. 아니 제가 저- 알기로는 프로메테우스를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도구로 알고 있었어서 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저도 이제 쿠버네티스 좀 클러스터 돌리면은, 낙현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클러스터만 설치했는데 막 로그가 엄청나게 쌓이셨다고? 그쵸. EKS? EKS 제가 최근에 저희 44비치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올려봤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클러스만 올려놓고 그냥 저 바쁘니까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뭐지 프리티어가 차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프리티어가 꽉 찼다고? 그게 한 5기가인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6일 동안 클러스 그냥 켜놨더니 클라우드 와치 자체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정도 양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 달이면은 한 6일 동안 6일 동안 5기가였으니까 한 달이면 거의 30기가 정도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뭔가 하여튼 그런 어떤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는 로그랑 매트릭 관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툴이 아닌가? 라고 해서 좀 네.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티스가 쿠버네티스 아이디인 렌즈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써보신 분 있나요? 렌즈는 써봤어요. 아, 써보셨어요? 렌즈가 그때 저는 그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 장애 날 때 영향 줬던 거?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음. 그거 아니고 다른 거요? 그거는 렌즈랑 비슷한 또 새로운 거였는데 네. 걔가 좀 처리 방식이 특이해서 장애 일으켰던 거고 장애를 얘는 일으키는 아이디가 있나요? 그게 이제 뭐 잠깐 설명하자면 렌즈는 네. 아닌데 쿠베 쪽에 뭐 API로 뭘 호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뭐 근데 조회하고 저희 보여주잖아요. 장애를 일으켰던 그 앱은 API 구현이 귀찮았는지 네. 맥 시스템에 설치된 CLI를 사용한 거예요. 아, 큐브 컨트롤 그 예, CLI요? 예. 그래가지고 그 UI에서 알파로 바꾸고 작업을 하다가 콘솔에서, 그러니까 아니 UI에서 프로덕션을 보다가 콘솔에서 분명히 알파였는데 뭐 다운이나 뭐 이런 거 때리면 갑자기 프로덕션 나가버리는 거죠, CLI가. 아, 진짜요? 그 UI가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CLI의 어떤 그 컨텍스트를 GUI에서 변경을 하면은 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분이 인지를 못하고 그 쿠버네티스 인증 쪽 관련된 시스템 관련된 거를 덮어쓰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컨텍스트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그쵸. CLI랑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치겠어. 그때 한번 장애가 났었고 그래서 좀 음.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뭐 렌즈랑 상관없긴 합니다. 렌즈 네, 아닙니다. 렌즈 그렇네요. 아니었고 다른 거였어요. 저는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미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20년 마치면 3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유저 수도 막 3만 명이 넘고. 그래서 봤는데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쿠버네티스 사용자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죠. 봤는데 보고 나서 설치도 해봤거든요. 이게 설치가 이제 맥용 이제 브루로 설치하면은 이제 브루캐스크로 설치가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몇 개 이제 이 렌즈랑 비슷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깔끔하고 뭔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데 지금 못 쓰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저희는 EKS 연동하면서 지금 인증을 AWS 쪽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인증을.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AWS 쪽에 MFA를 걸면은 렌즈랑 같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MFA. 억지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클러스터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컨텍스트를 한 개밖에 못 가져가요. 그래서 매번 재실행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야 돼가지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쵸. 기본
쿠버네티스 인증만 생각하고 아마 구현이 되어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 AWS 인증 쪽이랑은 좀 꼬이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슈에는 있긴 해요. 이슈에는 있긴 한데 아직 구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렌즈 아이디. 네네네. 그거 보통 어떤 용도로 쓰세요? 그냥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눈에 지난번에 보이니까. 그 다른 분이 쓰실 때 보니까 로키 설치하기 전에는 로그 보는 용으로도 쓰신 것 같고 네네. 급하게. 하긴 그 어쨌든 뭐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더 보기 편할 테니까. 그쵸. 또 윤님이 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수가 유지 보수가 잘 될 것 같아서 좋은데 유료화 될까 봐 걱정이라고. 그게 왜 걱정이에요?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네. 회사 걸로 사면 되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못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님은 저희 회사 분이라서 그래요? 근데 요거 짜고 치는 거였잖아 이거. 사주신다고 그래도. 합니다. 네, 되게 이쁘고 근데 그래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쿠베콘 지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유료 컨퍼런스긴 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유료 아. 컨퍼런스고 가격도 꽤 한 65달러? 한 70, 80달러 했던 것 같아요. 네. 60, 70달러? 네, 아무튼 그 정도고 이게 유료로 참여하면 대신에 발표자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게 유료의 혜택이군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고 이거 저희 뭐 자주 나오시는 분이니까 아웃사이더님이 이거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지금 초대해서 듣고 저도 싶어요.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키노트가 일단 되게 산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WS나 다른 상업 컨퍼런스에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키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별로 듣기 되게 애매해요. 되게 길고 그런 집중되게 뭐 새로운 거 소개하는 그런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고 키노트가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아웃사이더님이 트위터에 쓰신 거 보면은 온라인인데 세션이 끝나고서 네. 다음 세션 선택할 때 A홀인지 B홀인지 선택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왜 그런 게 있죠? 온라인인데? 그래서 아, 아웃사이더님이 MMORPG처럼 서버 나누는 거겠죠. 뭐. 근데 약간 진짜로 하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거죠. 지난번에 대시할 때도 그랬어요. 호핀에서. 정말요? A홀, B홀, C홀이 있어서 동시에 3개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컨퍼런스 느낌으로. 아웃사이더님 평은 이걸 굳이 왜 오프라인 경험을 여기까지 구현하는지 모르겠다긴 하거든요. 왜요? 그 아이폰 생각해야죠. 아이폰은 그 근 5년 넘게 폴리모피즘을 약간 초기에는 그러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기존에 있던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좀. 좀 바뀌는 걸로 가겠네요. 근데 그럼 쿠베콘은 온라인도 유료였어요? 제가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 유료기는 한데 아마 나중에 유튜브 영상 공개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만 유료일 거고. 그래요? 네네네. 그 데이터독 대시도 원래 유료인데 온라인 하면서 무료로 풀어줘서 저도 본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여기는 특이하게 유료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요새 대부분 온라인 하면서 무료로 전환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오히려 오픈소스 계열이라서 유료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자기네 거 맞아요. 퍼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무료로 푸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레일즈 쪽이 그 잼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공유하는 걸 그 루비잼스 서버 운영을 하잖아요, 직접. 네. 근데 그 루비잼스 서버비가 한 몇 천만 원인가 매덕 나왔는데 그게 그 레일즈 컴프랑 요 비용으로 다 충당된다고 했었거든요. 레일즈 컴프에서 그쪽을 후원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일즈 컴프 비용이 그때 보면 막 100만 원 막 이러잖아요. 비싸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쿠베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100만 원이면 루비잼 후원하고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몇 천만 원 했어요, 트래픽이. 뭐 본인 얘기긴 하지만 그 CNCF 쪽도 다 등급제 멤버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등급 같은 거 들어가려면 몇 억씩 내긴 해야 될 거예요. 1년에 몇 억씩 내야지 최고 등급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업 후원도 많이 받긴 하는데 아마 그래도 커뮤니티 차원에서 그냥 유무료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료로 푸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온라인이라서 무료인 줄 알고 보려고 했더니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지금 못 보는 거죠, 보니까. 키노트만 보고 볼 수 있고. 근데 키노트도 못 찾긴 했었어요. 그냥 정리된 아, 그래요? 기사까지만 확인하고 아, 바로 난다고 한 하루 이틀 더 걸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네네. 이게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 특히 지금 이 코베코는 보다 보니까 스폰서가 이제 뭐 다이아몬드 등급이 어쨌든 등급이 쭉 있잖아요. 예전에는 등급이 높으면 뭐 부스 큰 거를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온라인은 저희도 지금 뭐 하나 컨퍼런스 후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네. JS 콘프에 후원해놨거든요. 네네. 제일 비싼 걸로. 그럼 거기 이제 3분 소개 영상이 있어서 그걸 틀어주고 또 중간중간 발표 끝날 때마다 또 뭐 언급해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쿠베코는 그 등록 페이지 가시면은 비교가 있거든요. 무료 패스랑 풀 이벤트 패스 두 개 비교한 게 있는데 보면은 키노트는 일단 무료로 공개되고 키노트랑 엑스포 올리가 무료로 공개되거든요. 이 엑스포 올리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그런 걸 만든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거죠? 레지스터에 들어가면 있는 건가요? 아, 네네네. 뭔가 오프라인의 경험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래서 이 엑스폴이 뭔가 한참 고민했었는데 비슷한 걸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가상 공간에 사람들 막 옛날에 뭐지? 아바타처럼. 채팅하는 거, 아바타들 돌아다니는 채팅 뭐 이런 음, 걸 한다는 건가? 막 안에서 MMORPG처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그 CP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뭔가 컨퍼런스 툴 같은 거 되게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호핀 HOPIN .to. 그게 어떤 게 근데 아직 좋은가요? 아무나 못 쓰는 것 같아요. 신청해야 되지. 어. 구경은 할 수 그게 있는 약간 거죠. 네? 아니요. 지금 사이트는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네, 사이트는 들어가는데 이제 쓰려고 하면 뭐 링크 연락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냥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라이브 보내고 Q&A 받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채팅만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컨퍼런스의 다양한 재미 중에 하나인 그 엑스포라고 부르는 뭐 부스 구경하는 재미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호핀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서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면 거기서 현재 발표 중인 게 뭐 A홀, B홀, C홀이 나눠져 있어요. 아까 아웃사이더님이 말한 이상하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또 왼쪽에 그 상위 탭 중에 하나를 누르면은 엑스포 같은 데 들어가서 각 회사들 부스 같은 거 온라인 부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전체 채팅방 같은 게 있어요. 대시보드 쪽에. 거기서는 이제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막 잡담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좋긴 해요. 네, 오프라인에서의 그 경험을 약간 최대한 우선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이용한 컨퍼런스가 나와야 한번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시브님 써보신 거예요? 어디서 써보신 거예요? 그 대시 그러니까 사용자로. 낙견님이 한번 메일 보내세요. 우리 쓰고 싶다고 44비치 온라인 컨퍼런스 그걸로. 한번 보내볼게요. 아직은 공짜로 해주지 않을까요? 그 가격 정책도 없는 거 보면. 네. 약간 그 메일 보내실 때 과장해서 보내주세요. 코리아 넘버 원 채널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 들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한글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 수 나와서 안 되고 그 홈페이지만 알려주는. 네,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CNCF 소식 중에서 시스틱이라고 그 시스템 모니터링 유명한 회사죠. 여기서 리서치한 게 현재 컨테이너의 반 이상이 루트 유저로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안상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 또 제일 밑에 보면은 도커 허브에
서티파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서티파이 그 필터를 누르면 진짜 조금 뜨긴 해요. 이미지 자체가. 저는 서티파이 누르면 꽤 검색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서티파이 된 이미지도 좀 적은 게 좀 문제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가 음, 안 됩니다. 서티파이드 이미지가 공식 이미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공식 이미지는 앞에 유저 이름이 없는 이미지가 이제 공식 이미지라고 하면은 저 네네. 서티파이는 뭐가 또 추가적인 음.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지금 들어와서 잠깐 검색해 봤는데 엔진엑스를 검색하니까 엔진엑스에서 만든 건 오피셜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오피셜. 네. 왼쪽에 도커 서티파이드라고 하는 이제 체크박스가 있어서 이걸 눌렀더니 엔진엑스가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공식이 만들어도 안 되네요, 이건. 네, 맞아요. 그게 좀 이상해. 러시아가 해서 그런가? 뭔가 그 서티 받기가 어려운 건지 어쨌든 이 도커 이미지에 대한 보안 이슈는 계속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들기 너무 쉽고 또 루트로 막 올리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다음 소식 진짜 충격적인 소식. 이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의 리텐션 폴리시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커 허브가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도커 허브에 한번 이미지 올리면 평생 무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막 몇 기가를 올려도 무료고 몇 기가를 그거는 땡겨도 퍼블릭일 때 이야기잖아요. 그쵸, 퍼블릭. 근데 이 네. 퍼블릭에 리텐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료 계정이 아니라 무료 계정인 사람이 이미지를 한번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9개월이었나?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되는 어떤 기간 동안만 보관을 하고 이제 이미지를 삭제하겠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도커 이미지 동작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은 이 6개월 동안 풀이나 푸시가 한 번도 없는 경우에 삭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삭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좀 저 같은 경우도 제 기반으로 루비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쵸. 그거 기반으로 또 여러 개 쓰니까 당연히 루비 2.6은 계속 안 바뀌니까 잘 안 고치고 딴 사람도 그거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 이제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쵸. 그게 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이 도커의 성공 요소 중 하나인데 이 허브라는 거를 중앙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줬던 게 도커가 요새 좀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로 이런 것까지 이제 결국 비용 때문에 아마 정한 정책인 것 같은데 좀 이제 그쵸. 힘들어하지 않나? 근데 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총 저장 용량이 한 15페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페타가 근데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크긴 하겠죠. 여기는 서버 이미지가 통째로 올라가 있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15페타인데 보니까 6개월간 사용 안 하는 게 한 4.5페타 정도 된다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거 충격적인 게 다운로드 레이트도 리밋을 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도커 이미지를 풀 땡기는데 여기 보면 아마 6시간 동안 100번까지밖에 못 땡기는 이게 너무 도커가 근데 이렇게 이거 큰가? 이럴 거면 차라리 도커 파일은 풀어주는 잠깐만 이거 개인들이 올리는 거니까 파일은 풀려 있는데 이럴 거면 허브에 이유가 없잖아요. 루비로 치면 루비 잼스에 다운로드 리밋이 걸려서 맞아요. 갑자기 배포 못 하고 막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좀 활동이 적은 거에 대해서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분투 이미지에 레이트 리밋을 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본 거는 그 다운로드를 하는 주체가 이제 어나니머스 유저인 경우엔 100번 제한이고 도커 로그인을 한 다음에 풀을 땡기면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주는 게 도커 풀을 하기 전에 반드시 로그인을 해라? 약간 이런 가이드가 막 생기고 투자 받고 싶나 보다. 조금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도커는 이제 진짜 망하려나 봐요. 좀 MS가 그냥 깃허브 그 레지스트리로 하는 게 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래서 이거가 거의 최신 소식인데 여기 이제 트위터에 댓글 달린 게 요새 무료로 쓰고 싶은데 뭐가 좋냐. 그래서 그 쿠아이 맞나요? QU 뭐 그건가요? 네. 예전부터 그거에 있었는데.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GitHub 패키지가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GitHub 패키지가 퍼블릭 무료지 않아요? 똑같이? 그쵸? 거기서 아마 npm 패키지 이런 거 말고 도커도 제공한다고 했었죠. 네네 있어요. 네. 아, 도커가 있어요? 전 이게 네. 되게 여기 다양한 이 걸 얘기가 제공한다라고 나와 들었던 것 같아요. 루비는 없는데. 맞아, 루비가 없었어요, 맞아. 깃허브인데 배신감. 그래서 저는 되게 최근에 본 이 도커 소식 중에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 얘네가 왜 이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이미지를 많이 올리긴 했어요. 뭐. 비슷하고 별 차이 없는데 명령어 맞아요, 순서에 맞아요. 따라서 똑같은 건데 다른 이미지 올라가고 뭔가 그리고 손을 쓰긴 해야겠죠.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저기 100번 땡기는 거에 대한 기준을 되게 자세하게 쓴 게 도커는 이미지가 레이어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레이어별로 횟수를 센다 안 센다 막 이런 것까지 막 밑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냥 사는 건가요? 안 기덥으로 사는 다 갑시다. 퍼블릭 공짜인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여튼 1년 내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게 됐든 간에 결과가 어떨지 예. 모르겠지만 왠지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왜요? 너무 많이 받아가기 시작했겠죠. 이제 다들 집에서 할 거 없고 서버들은 막 늘어나고 그쵸. 도커허브가 딱히 돈 벌 구석은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비용이 급증하고 15패터면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전 기덥이 약간 유리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 만약에 있으면 기덥 퍼블릭에서 애저 클라우드에 땡겨가는 거 트래픽 비용 공짜 이러면은 애저 쓰는 사람들 엄청 장점일 것 같아요. 하긴 애저랑 깃허브의 패키지랑 연동도 가능하겠네요. 기덥 당연히 애저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근데 이재영님이 기덥 패키지에 루비잼도 지원한다네요? 정말요? 원래 처음 할 때는 안 한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MS가 세상을 통일하나? 근데 15페타를 그냥 S3 기준으로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억이에요. 얼마 안 하네요. 싸다 생각보다. MS 입장에서 싼 거잖아요. 아니 도커 허브 입장에선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다들 너무 3억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3억 아니요, 전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이 싸다고 하셔서. 싼 거죠. 지금 아마 MS가 만약에 셉 같은 거 쓰면 셉에 내는 비용이 그거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오라클 서버 비용이 더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단순 저장소 비용만 따진 거니까. 그러니까. 트래픽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유사한 또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누가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파일 업로드를 하고 좀 접속을 안 했었는데 1년 이상 방문을 안 하면 파일을 다 지워버린다고. 네네. 저도 저 메일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나? 원래 클라우드는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건들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게 약간 클라우드의 장점인데 엔드라이브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네이버 로그인으로 원래는 체크를 하다가 엔드라이브로 다시 로그인을 해야지 체크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가 예전부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 스타트업 53에서 했던 네이버 워크플레이스인가요? 네, 네이버 웍스. 네이버 웍스도 그렇고 뭔가 영속성이 보장돼야지 사람들이 앞으로 내놓는 서비스도 쓸 것 같은데
이메일 서비스 한번 그렇게 하고 구글은 기존 사용자는 계속 무료로 해주잖아요. 네이버 진짜 웍스는 말씀하신 그거 대로 없애버렸고.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네. 한국 서비스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네이버는 적어도 네이버 서비스는 안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서비스는 접을 수 있는데 이메일이나 이런 엔드라이브나 이런 중심이 되는 데이터 서비스는 안 없어지겠다는 좀 믿음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지금 좀 한 치 앞을 못 보고 지워버리면 앞으로 다른 서비스 할 때 누가 믿어줄까? 음, 왜냐면 어차피 네이버 한 20년 이거 보관해도 돈 나가긴 하겠지만 그때 회사가 망하면서 없어지면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먼저 없애가지고 이거 얼마나 아낄 수 있나? 그 브랜드나 이런 마케팅 비용에 쓰는 거 대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영상 이거 하고 뭐 이런저런 걸 서비스 하다 보면 1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한 3년, 4년 동안 아무도 접근 안 하는? 그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지우고 싶어요. 이게 영상이 이제 용량이 작지도 않으니까 근데 또 그 시리즈로 있으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용량이 또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모이면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영상의 한 80% 정도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그러겠죠. 근데 그게 이제 없으면 또 컨텐츠가 너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의 존재의 의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용도지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삭제한다라는 게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그런 게 엔드라이브는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좀 다른 게 이제 내 개인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지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그인 실수로 1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안 쓰다 그쵸. 보면. 캐스터웨이 봐도 그냥 무인도에 1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엔드라이브는 이렇게 할 거면 사업을 접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근데 그냥 이거 누가 무료인 저게 사람한테만 불안해서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인 누가 사람들 불안해서 상관 안 저게 해요, 혹시? 저장하겠어요. 실수로 1년 로그인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3년이면 몰라도 또 근데 이미 좀 근데 이거 버리려는 무료인 서비스라 그런 거 거죠? 아니에요? 접고 싶은데 접지 못하는. 크게 애매한 거죠. 그럴 거면 내부 아예 습관이 접어버리던지. 그래서 또 이 없기엔 쓰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 드라이브를 하면 결국 또 구글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구글을 찾아봤는데 구글은 진짜 얘네는 다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정이 만약에 뭐라 그러죠? 만료가 되거나 어떤 휴면 상태가 돼도 나중에 다시 복구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자료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네. 심지어 삭제된 것도 뭐 며칠 내에 다시 시도하면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몰랐는데 볼트라는 어떤 또 서비스가 있는데 볼트에다가 보관하게 되면은 그건 또 뭐 거의 삭제가 안 되고 그 어카운트를 지우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그 자료 자체는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이한 게 휴면 계정 관리하는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3년 이상 접속 안 하면은 좀 진짜 사용하기 싫어서 접속 안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자에서 만약에 몇 년 이상 접속 안 하면 뭐 파일을 삭제해 주세요. 이런 정책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개인한테 정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좀 특이했습니다. 전 사실 이것 때문에 구글의 개인적인 걸 올리기가 되게 두려운데 그렇죠. 안 지울 영으로 것 보면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건 지웠으면 난 지우고 싶어서 지웠는데 내가 지운 후에 내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구글 거는. 뭔가 지워도 지운 것 같지 않은 찜찜함?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G 수익 같은 걸 쓰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내 드라이브에 있는 걸 지워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걸 지우기 전까지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워진 것 같은 거죠. 지워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사실상. 맞아요. 이게 좀 뭔가 남아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좋긴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 저 트윗 하다가 본 건데, P5라고 그 프로세싱이라는 그 약간 크리에이티브용 코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이제 한글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로세싱을 조금 예전에 열심히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한글 버전이 나왔다라는 점 때문에 좀 특이한 게 있었고,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이 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뭔가 카메라랑 어떤 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녹화된 영상일 수 있는데 보통 녹화를 안 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특화된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프로세싱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이제 P5.js인데, 그거 이제 한글판 버전이 나와서 좀 소식을 전달하고 싶었고, 요거 관련해서 재밌었던 게 이 코드 보이시나요? 이게 그 프로세싱 코드예요. 프로세싱 코드인데, 프로세싱은 보통 개발자가 코딩을 많이 안 하고 그 디자인 쪽이나 실제 예술 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그냥 저 주운 건데, 그분이 이렇게 주석 달아놓은 게 개발자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셋업에 이제 주석 달린 게, 저희는 셋업이면 그냥 셋업이 다잖아요. 근데 거기 주석으로 우주 만들기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야말로 진짜 GPT-3?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접근하기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여기 해보시면 되게 재밌긴 해요. 이 코딩 자체가 어떤 신기한 코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Standard output. FM.